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질문이 있는데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엑스라피드 실사용됐는데 사실 지금 유럽이랑 미국 해갖고 멕시코와 필리핀 이 정도만 이제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되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 뭐 인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리랑카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각국에 있는 법적 규제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리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하나 설명드릴 거는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썸도 이제 동남아 국가에 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데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분산화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DCEX라고 이제 걔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픈은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뭐 오픈은 한다고 크게 홍보는 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샌프란시스코에다가 DCEX라고 그 리플의 XIP 레저 기반으로 이제 분산화 거래소를 이제 만들고 있거나 또는 완성했는데 뭔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탈중앙 거래소가 이분 질문은 그거예요. 탈중앙 거래소가 왠지 각국의 그런 규제를 많이 받아서 뭔가 그런 은행과 신마려워요? 금융기관과 이제 연계해갖고 뭔가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닌가. 갑시다.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 온라인으로 내가 지금 대학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은 저쪽까지 되겠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시간 어렵다고 해서. 근데 이거 실생활 방송인데. 살아있는, 응? 온라인으로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좀,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해볼까? 신기해? 여기 네, 아이가 신기하네요. 민망해.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확장되는 추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금융기관과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 같은 거 입금과 출금이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건 아닌지 좀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되고 특히 영국에 있는 제가 탈중앙화 거래소 하나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로화나 달러가 입금이 자유롭고 심지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엑스라피드 같은 걸 쓰고 있었고 리플사의 솔루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XIP를 브릿지로 써서 다른 법정화폐로 바꿔서 송금하는 거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들어본대요. 되게 의아하시죠? 이미 그렇게까지 쓰고 있는 탈중앙 거래소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름 많이 들어보신 곳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게이트허브예요. 게이트허브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영국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는 리플사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왔어요. 그리고 얘네는 리플사의 리플렛의 안에 하나로 속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플렛 안에서의 게이트웨이들은 다 탈중앙 거래소예요. XRP 레저를 활용해서 만든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린 얘도 XRP 레저상에서 거래를 하는 탈중앙 거래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는 여기 보이시죠? 페이먼트
이거 이미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는데 기술적인 건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게이트웨이들은 본인들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신용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달러라든가 유로화 그리고 원화 각국에 있는 법정화폐를 신용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는 운영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XRP는 신용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 XRP 레저상에서 존재하는 1000억 개 갖고 그냥 거래를 해야 돼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법정화폐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채무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백지수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발행하면서 이거는 이 백지수표는 100달러짜리 또는 이거는 100유로짜리 하고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이 사람들이 XRP를 사거나 또는 XRP를 팔아서 그걸로 바꿔낼 수가 있고, 이제 법정화폐 예를 들어서 XRP를 팔아서 100유로를 이제 받아냈다, 얘네 그 신용 발행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 또는 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가 지금 서포트란에, 고객 지원란에 설명해 놓은 건데, 여기 보이시죠? 유로와 달러 출금 관련해서 공지를 해 놓은 건데,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합니다. 임포턴트라고 해놨죠. 게이트 오브 have no influence,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어디? over any bank, internal policy, 그러니까 국제 그런 정책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금도 가능하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미 하고 있어요, 얘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라피드처럼 쓰는 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토브릿지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XRP 레저상에서 아토믹하게 엑스라피드처럼, 예를 들면은 이거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게이트웨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XRP 레저상에서 모든 거를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XRP 레저상에서 쓰는 엑스라피드가 바로 오토브릿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합을 해냈냐면은 자기가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화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신용 발행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중간에 껴갖고 멕시코 페소로 바꾸는 게 가장 저렴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거를 해내요. 그래서 바꿔내서 이제 그걸 요청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출금 요청을 하면은 여기 써있죠. 영향 전혀 받지 않는다, 어떤 은행이든. 그래서 자기 은행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얘네가. 근데 이제 써있죠. 그 입금하는 경로는,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브릿지 같은 걸 자유롭게 쓰지만, 얘가 실제로 현실 세계 게이트웨이 밖에서, XRP 레저 밖에서 이제 송금하는 거는 아무래도 스위프트 써야겠죠. 근데 얘네는 분명히 엑스라피드 활성화되면 엑스라피드 쓸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제가 아까 뭐 이제 리플사와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다고 했는데, 그냥 보면 대놓고 아예 그냥 리플사의 비즈니스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다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지금 그거예요. 리플렛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얘네는 리플사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여기 보이시죠? 리플 라이브, 리플 마켓, 다 리플 1색이에요. 이것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죠? 나중에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요약해갖고 결론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는 법적인 규제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규제가 더 강화되면 또 모를까 지금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XRP 레저상에서 그런 엑스라피드처럼 오토브릿지 활용해서 뭔가 열심히는 이제 XRP를 브릿지로 쓰지만은 현실 세계에 그 신용 발행된 돈들을 다시 현실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넘기려면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있는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라피드가 이제 실사용이 상업적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쿠알릭스는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진입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금해진 거 뭐냐면, 그러면 지금 엑스라피드를
미국에서 멕시코 구간을 이제 쓴다고 했고 그걸 쓰는 게 바로 쿠알릭스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다른 구간은 어떻게 추가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 중국이라던가 인도 이런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피셜하게 리프사가 얘기한 건 없기 때문에 100%라고 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리프사가 100% 오피셜 하면서 본인들 입으로 발언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황상으로는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 사이는 쿠알릭스라는 업체 통해서 지금 엑스라피드가 실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미국이랑 멕시코 사이 그리고 이 구간을 담당하는 미국, 멕시코는 법적인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더 강화되면은 영향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낵맨 바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지만은 리프사가 초기 엑스라피드 구간으로 생각하는 게 유럽에서 멕시코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적으면서 하죠 이거는. 지금 컨펌이 된 거는 이 구간입니다. 한글로 쓸게 다. 이게 낫겠다. 가시성 이게 더 좋겠네요. 이거는 컨펌 된 거 확인돼요. 추가적으로 추가 구간으로 추가될 게 이거예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해 준 거예요. 유럽, 멕시코, 유럽, 필리핀. 그리고 이에 이어서 조만간 이게 추가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리프사가 본인들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대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 엑스라피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게 쓸 거라고 초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다만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근데 리프사는 직접적으로 규제는 안 받지만 문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지금 특히 인도가 그렇죠. 인도가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엑스라피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은요. 단서는 지금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이가 깨는 바람에 마저 설명 못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엑스라피드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할 거지만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은행들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XRP 더미를 보유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ILP 통해서인데 이거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2차적인 그림에서는 리프사가 바라본 2차적인 그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필요해요. 이거 오타 났네? 피가 빠졌네요. 자, 지금은 필요해요. 지금 확실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 있죠? 인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 못하게 하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돼요. 반드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로 해당 국가 법정화폐 페어링을 해준 XRP와 말이죠.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게 중국이랑 인도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리안리안 페이가 엑스커런트로 통로 열어줬고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아예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잖아요. 불과 2달 전이나 3달 전쯤이었나요? 그 애쉬가 나와서 자랑했죠. 인도 출신이죠. 애쉬도. 사람 나와서 인도의 그런 페이먼트에 한 50% 이상 점령했다고 이미. 네, 엑스커런트 연결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엑스라피드 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규제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사항과 쟁점이 될 거고요. 일단은